안녕하세요.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해답을 찾고자 운영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사회적경제위원회 모아TV 진행자 김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모아TV는 시민분들과 당원분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해서 모아TV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첫 방송인데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요. 저 왼쪽에 계시는 유광수 회장님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유광수입니다. 모아TV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사회적 협동조합 산림인데요. 강주권역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정도 이 공간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주제처럼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머리 지혜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시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의원 신수족입니다. 앞에서 너무 다들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북구의회에 있었을 때 사회적 경제 이렇게 활동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연합회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제 시의회에 와서는 이제 이쪽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일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근데 북구갑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혹시 소속된 그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네, 먼저 그 광주 사회적기업협의회는 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03개 정도, 그 다음에 광주시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약 한 40개 정도에서 이 15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연합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기업과 함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약 한 1000개 기업이 모여서 이 광주 사회적 경제 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당사자들의 네트워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네트워크 내에서 협업과 또 분업에 의한 이 협업을 더 조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자연스럽게 할까요?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 산림은 광주권역의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는 유럽에서 시작된 역사를 보더라도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스스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자발적인 운동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광주 지역에서도 정부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가 초창기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좀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만 8년째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의 그 기업가들을 키우고 그리고 말씀 우리 이제 유광수 회장님도 계시지만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야 먼저 광주광역 시의회인데 제 상임위는 실은 이제 환경복지위원회예요. 환경복지위원회지만은 또 사회적 경제 분야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분야인 거잖아요, 영역이. 그래서 제가 좀 상임위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 같이 계신 분들하고 더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기대되네요. 농담이에요. 네. 혹시 어떻게 부끄럽습니다. 계기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사회적 경제 쪽으로. 네. 이제 사실 2012년 정도에 아마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이제 용어가 막 화두가 되고 막 지역에서 아직은 생소했었을 때예요. 생소했었을 텐데 사회적 경제라는 이제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가슴을 딱 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이제 사회적 가치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하고는 게 너무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지 이게 대한 경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걸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의회에서 첫 스타트로 뭐 위원회도 구성을 하자라고 막 좀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또 그때는 이제 그 기본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됐, 지금도 물론 제정이 안 됐지만 그래서 재정법을 좀 빨리 좀 제정을 해달라 해서 이제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막 결의안도 내고 근데 그 이제 뒤 배경에는 우리 이제 이렇게 연합회 사회적 경제 북구에 특히나 이제 사회적 경제 연합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해서 서포트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사회에서 먼저 네. 발빠르게 뛰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네.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후배 네. 사회적 기업가이시니까 먼저 앞서가셨던 우리 유광수 회장님이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지금 모범적 역할들 하고 계시는데 선배로서 많이 역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신수정 의원님이 그렇게 활동하실 때 제가 북구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히스토리랑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쪽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직접 왔던 것은 2013년인데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광주 YMCA에서 몸담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화두가 기후 지구 온난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그러한 이제 문제 환경 문제 해결할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차에 우리가 이제 주변에 많이 보이는 폐자전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폐자전거들을 수거해 와서 다시 재생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자전거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그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빅골 바이크 사업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제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참여했었는데요. 50명 일자리 참여를 받아서 1년간 정말 재미지게 오지게 그리고 또 가슴 아프게 했는데 예, 그때 당시 이제 평가 기준에 0.01%가 부족해서 제가 1년 만에 좀 사업을 접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뭔가 좀 사회적 신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가 공동체에서 그 갖지 못하는 어떤 지속 가능성들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도 가능하겠구나. 좀 이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2013년도에도 가감의 그 직장을 옮겨서 지금 여기에 몸담게 됐습니다. 다들 스토리가 있네요. 우리 시장님. 조금 전에 윤목란 세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2009년을 저희 사회적 경제 역사에서는 2009년 대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지역의 거의 80%의 사회적 기업들이 그때 지정 취소가 되어버리는 대학살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90년대 2000년 초기에 이제 계속 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로 이 삶을 살아왔었는데 한 10몇 년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데 이 건설회사들은 엄청난 부를 이렇게 축적하면서 계속적인 노동의 악조건이라든가 산업의 악조건이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근본이 무엇일까 봤더니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 하나 밖에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럼 노동자들이 스스로 회사를 소유한다면 문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2000년대 쭉 해오다가 2008년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획을 했고 고민을 해서 2010년도에 건설 노동자들하고 같이 창업을 해서 이제 지금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좀 들어보면 되게 약간 우리 신수님도 가슴이 쿵 했다라고 하는데 가슴 안에 이 뭐라 하죠? 그 울컥감이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현장 분들은 진짜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돈이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데 그 돈으로부터 그분의 삶이 해방되는가 해방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실제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서민들은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여유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면서 사회 전체가 좀 팍팍해지고 이기적이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은 돈보다는 적정한 돈을 벌어가는 안정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내일의 내 삶이 안정돼 있다라는 믿음, 곧 그게 있으면 오늘 내 지갑을 열어서 삼겹살을 사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다정해질 것이고 그것 속에서 골목과 마을이 살아나게 되지 않을 것인가.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 저는 회사 생활을 할 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까지 거의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다가 12시간을 일을 하세요. 그러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이제 출근하면서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왜 사람이 꼭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네, 그리고 보통 퇴근하시면 이제 또 술 드시고 또 다음날 아침 또 일찍 출근하시고 삶이 너무 뭐랄까 그렇죠. 팍팍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가가 있는 삶을 즐기고 싶고 좀 저녁 있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술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네. 꿈을 이루는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그렇죠. 네, 운이 좋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에 오셔가지고 정말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가장 오랫동안 있으셨던 우리 유광수 회장님께서 이제 선봉 주세요. 네, 행사한 것밖에. 재밌던 것은 형제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물론 뭐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형님 동생 하면서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공동체가 실현되는 도시,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꿈을 갖고 있는 여러 활동가들 또 여러 대표자들과 같은 목적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분들과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 이야기를 벗어나서 인간적인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게 제일 보람된 일입니다. 지금 현재로. 네. 저는 2013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처음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로 시행이 됐고, 그래서 그 1년 후에 이제 협동조합들 이제 판로 지원 행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저희가 지원받은 게 300만 원이었어요. 그 300만 원으로 협동조합들 이제 판매 장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3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1박 2일 행사인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다른 행사에 같이 좀 옆에 함께 하면서 저희 그 기억에는 10개의 협동조합들이, 그때 당시 초창기 협동조합들이죠. 협동조합들이 그 1박 2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그 별 아이디어를 다 내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을 때인데 참 보람있고 정말 부족하지만 같이 좀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맞댔던 이런 기억들이 가장 오래 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제도들이나 이것들이 좀 확장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좀 가슴 아픈 사례는, 특히 이제 마을 공동체들이 일정한 좀 활동 경험이 쌓이면 여러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좀 그 모색을 하는데, 한 2년 동안 어느 동네에서 공동체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다가 나머지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해서 활동이 이제 중단됐던 이제 그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좀 보면서 정말 그 마을에서 실제 개개인이 그 사회적 경제를 꿈꾼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는 일반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얻는 일들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 좀 요즘 최근에 많이 해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기억에 이제 남는 게, 실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는 정말 그 치열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였었잖아요. 근데 좀 그 사회적 경제라는 이 용어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소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의회 내에서도 뭐 이게 무슨 사회주의 무슨 경제 그거냐 뭐 공산주의 뭐 그냥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네, 이제 네. 어르신들은 또 잘 모르시고 해서 굉장히 답답해. 아 여기를 어떻게 이거 시작을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뭐 저도 이제 처음 접하는 거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이걸 같이 이제 우리 사회적경제 북구 연합회 하고 같이 뭐 우선 기업 이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가 실태 조사도 하고 또 그 우리 그 행정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또 계속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품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무팀하고 전체도 모여가지고 여기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이 주체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서 그런 게 이루어졌던 것이 저는 틱에 그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그거 선진지로 견학도 같이 그냥 같이 프로그램 짜고 그래서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또 같이 이동을 하고 뭐 서울 은평구로 해서 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네. 보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선진지 견학 가셨던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네. 듣고 싶어요. 제일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저희 광주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평구가 거기 보면 이제 두꺼비 하우징 이렇게 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광주는 그게 좀 안 맞을 것 같더라고. 거기는 이제 워낙 집값도 비싸고, 예. 그래서 이제 사회초년생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으니 이제 그 매입을 해요. 이 사회적 기업 이쪽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이제 장기 한 30년 뭐 20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딱 수리를 다 해서 싸게 좀 내놓는 거죠. 이제 싸게 내놓으면서 이제 같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부엌은 쓰고 이제 각자 방 이렇게 하고 다락방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세를 내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워낙 서울은 이제 비싸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고 또 그 외에는 이제 뭐 친환경 음식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아주 싸게 이렇게 가격을 매기지 않고 그래서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마음 이렇게 한 10,000원을 내놓기도 하고 1,000원을 내놓기도 하고 기부 형식인 거예요? 예, 예, 식사를 하는데 이제 금액을 자기 형편껏 예, 그렇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그 보면 어디였어요? 그 이마트 거기에 그 매대를 이렇게 예, 하나 그 공간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제품들이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잘 팔려가는데 우리 광주도 좀 그런 것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 내놓질 않죠, 사실은. 워낙 새도 이제 비싸게 내놓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광주에서도 그런 운동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전에 이제 신세계에서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말해도 되나? 뭐 말해도 네, 되겠죠. 네, 맞아. 그런 거 많이 좀 홍보해줘야 네. 되는데. 신세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네. 어제도 이제 그 이야기를 살림하고 같이 좀 나눴었는데 네, 네. 실제 제가 몇 년 동안 광주에서 그 사회적 경제 판매 행사를 진행하거나 또 참여해 본 결과 압도적으로 우월한 곳이 신세계입니다. 매출이 뭐 2배, 3배 차이가 나는 곳이니까요. 근데 실제 작년 11월 달에 그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13개 기업하고 4일 동안 행사를 했는데 13개 기업의 하루 평균 매출이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곧 이것은 뭐 다른 곳에 있는 마트라든가 행사장에서 하는 매출이 한 3배쯤 되는데 이제 그래서 상당히 신세계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는 영역인데 이제 여기 역사가 하나 있잖아요. 신세계백화점 1층은 공유지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하면서 광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세계가 영리로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라고 했던 곳인데 이제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퇴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광주에 있는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이 공간을 다시 좀 확보를 해서 1년 365일 사회적 경제라든가 청년 창업가들이라든가 지역의 중소 영세 상인들이 순번을 정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출은 매출대로 올릴 수 있고 또 사회적 소통, 네트워크 구축 그런 것들은 그것대로 할 수 있는 그 시민 공유 공간으로
좀 환원하는 사업들을 시작을 좀 올해는 해봤으면 좋겠고 의원님이 그 역할들을 네. 해주실 그래요. 것을 또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또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이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판로죠. 네, 확보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그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불정기적으로 공간을 정기적인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신세계 백화점이 시민의 공간이 있으니 이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힘으로는 좀 어렵고 일단 광주광역시 지방 정부나 함께 좀 의회가 함께 머리를 좀 맞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대형 마트 뭐 이런 근데 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유 자산이죠. 그래서 네. 거기에 입점해서 판매 활동하는 기업들은 수익금의 몇 %를 사회적 기금으로 내놓죠. 당연히 내놓고. 출연하게 하면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인내기금이라든가 투자기금으로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으면 지역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판로 문제 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그동안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기업들의 판로 지원 행사는 사회적 기업들끼리만 천막을 치고 이런 행사들이 좀 주요였는데요. 2016년도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했던 리빙홈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10개 기업, 15개 기업이 협업으로 들어갔었는데 입점을 하고 4일간 행사를 했는데 일반 기업의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판매도 아까 말씀 신세계보다는 못하지만 그 전에 판매 행사에서 수익보다 2배 이상 성과를 거뒀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홈에서 행사 주최 측에서도 사회적 경제 제품들이 일반 이제 기업들하고 수준이 좀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직접 보고는 더 놀랬던. 그래서 한쪽에서는 비슷한 류의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가치 수준이 이렇게 평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업이 뛰어난 제품들은 또 거기에서 일반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좀 차별적인 판매 전략들, 지원 전략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판매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계속 이야기할까요? 판매 매출? 좀 더 해보세요. 방금 2016년 아마 이 정도가 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이게 판매 행사인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그 기업 간의 친목 행사인지 모를 이런 좀 애매한 분위기들 속에서 됐는데 2016년, 17년 오면서 실제 서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행사는 강화하는 행사 중심으로 그리고 판매는 좀 더 전문적이고 고도화 이런 전략들이 이제 지역에서 대표자들 속에서 또 지원기관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김대중 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큰 공간 이런 게 이제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그 일반 기업들의 다양한 행사에 사회적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좀 시각이 같이 높아지는 이런 계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가 예전에는 사회적 기업 하나였는데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까지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라보면서 영역이 확대되면서 우수한 제품이 이렇게 사회적 경제 제품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제품 또는 사회적 기업의 용역이라든가 서비스가 일반 기업에 비해서 낮다라고 하는 인식은 이제 좀 극복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의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기승전 의원인데. 네, 사회적 경제 이제 업종을 보면 교육 업종들이 어쨌든 압도적으로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육 업종의 특성상 이제 특히 이제 교육청하고 관계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하고 이제 계약 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계약이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강사 계약으로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관리들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
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벽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제가 이제 교육청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점차 풀리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조만간 좀 풀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어떡하죠? 우리 의원님께 또 부탁해야 될 부분이. 네, 이제 중요한 반가운 교섭 말씀해 파견사.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쭉 현재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 사회적 경제가 흘러갈지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신수정 의원님. 이제 뭐 일단은 기재부에서랑 그 사회적 경제 이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또 그 사회적 경제법 3법 있거든요. 네. 다 물론 아시겠지만 기본법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뭐 실현 7현법 또 그 제품 판매에 관련된 이제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은 자 옴니가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그런 일들 이제 그걸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윤봉란 센터장님이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청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실은 이제 저는 이 사회적 경제 그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는 거 이게 그 거버넌스 민관 거버넌스인데 저는 이게 민관정 거버넌스가 돼야 되지 않나 이게 의회도 같이 네. 함께 참여하는 참여해서 같이 협업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됐었을 때 이게 좀 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고 좀 활기차게 속도감 있게 가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아까 뭐 전망 얘기하셨긴 했는데 또 드는 생각이 그 기금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굉장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에가 그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적립 이런 게 근데 그 좋은 번뜩 드는 생각이 이렇게 좋은 그 열심히 그 뭐 신세계든 어디든 이렇게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의 그 매출액을 기금에 적립하고 그런 것도 참 좋겠다. 하나의 또 방법일 것도 같고서 그건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이게 이제 행정에서만 기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저의 이제 애로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저는 좀 들어가게 되면 좀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좀 논의도 해보고.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갈수록 좋아지니까 우리 사회적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될 거라고 봐요.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슬프고 아픈 것을 좀 몇 가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이 제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현실성 있게 세워진 지점에 대해서는 뭐 100% 공감하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정책 수립자하고 현장만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그게 전달되어 오는 과정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뭐 청와대발 다양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정책들이 실제 그 중앙 부처를 통해서 지방 정부를 통해서 현장에 내려오면 거의 뭐 일도 안 남는 아니면 그 본질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은 그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과대포장되는 이런 경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곧 전체 뭐 5년, 10년 동안 할 것을 1년 동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뻥 튀겼는데 딱 가서 열어보니까 10년 계획 이러면 이거 초기 한 2년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슬프고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이제 이건 뭐 내부적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만은 또 아닌 왜냐하면 실제 좀 사회적 경제에 진입하는 또 사회적 경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교육되고 훈련될 이런 필요들이 좀 있는데 실제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그냥 지원만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실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행위 이것들은 그냥 뒷방에 쳐져 있고 오직 정부 지원을 통해서 개인 기업의 영리 활동만 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이슈화나 교육 또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 계획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같이 좀 실현돼서 이 사회적 경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좀 교육 훈련되신 분들이 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서 나왔을 때 그분들에게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아픈 영역으로 찝고 여기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뭐 전망, 미래. 저는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유일한 미래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실제 우리 사회가 어두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눔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한 언론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2013년도하고 2017년도를 18년도를 비교한 데이터를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뭐였냐면 은행에 잔고가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의 2003년 총 금액과 2018년의 총 금액인데 잔고가 10억 이상 있다라는 것은 10억 이상을 안 쓰고 6개월, 1년 동안 통장에 넣어놓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억을 잠깐 넣었다 빼는 사람들 말고요. 곧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10억을 넣어놓는 사람들이라면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들이겠죠. 자유롭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어쨌든 부자죠, 그냥. 아주 큰 리치 부자 대열인데 이 사람들이 1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2013년도에 237조였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게 495조가 됩니다. 곧 우리 사회의 돈이 우리 사회의 부가 한쪽으로 쫙 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곧 그 속에서 그럼 100명 중에 한 명이 전체 부의 60%, 7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명이 30%, 40%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는 태동부터 나눔을 그렇죠. 모태로 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이윤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서 서로 똑같이 똑같이는 또 공산당이라고 합니다. 서로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눔을 실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다. 예,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들로 많은 이제 정책들이 나왔죠.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정책들이 이제 쏟아지다 보니 실제 이제 중앙에서 지구로 내려오기까지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그런 정책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 개발하는 과정에 좀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 경제들이 많이 고민했던 금융 문제, 그리고, 인재 양성 계획, 이런 그 근본적인 그런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하나하나 좀, 구체화돼서 나오고, 특히나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없었던 기타 영역이 함께 사회적 경제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함께 나섰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정부도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가 그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을 좀 주도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는 분명히 이제 직접 지원은 줄이고 생태계 구축, 간접 지원에 좀 일단은 더 그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구체화되게 좀 체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정책의 가장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민간 주도, 지역 중심, 그리고 중앙 뒷받침하겠다는 이런 방향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 광역 단위의 그 정부가 지방정부가 되게 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역의 그 지방정부가 사회적 경제의 정책들에 대해서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광수 회장님이 지난 3년인가요? 네, 3년 동안 사회적 경제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좀 발로 뛰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아마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가장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 거버넌스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몇 년이 아니죠. 뭐 하여튼간에 지금 현재 이제 모든 관심의 초점은 지금 민간 거버넌스를 광주라고 하는 도시 공동체에 만들어내는 것, 곧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뭐 민관 정책 협의회, 뭐 가칭 이런 이름이 되겠지만 그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지 이 거버넌스의 토론과 활동을 통해서 광주에서 사회적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육성하자라고 하는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그 전체적인 방향에 맞는 세부적인 분야별 세부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고, 이 계획이 세워지면 이건 이제 행정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만 하는 것도 아니죠.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하는 거죠. 행정은 법과 제도와 재정을 바꿔 나간다면 민간은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현장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활동을 만들어내서 그 성과가 사회화 되게 하는 이런 출발점이 이제 민간 거버넌스인데, 실제 이거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일단 반이었습니다. 일단 그 공직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시어머니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것들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설득돼서 행정 스스로가 뭐 2019년에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 사회적 경제 목표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그 실무자들 협의는 지금 이제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협의가 이제 조만간 마무리되면 이제 정책 단위에서 이제 훨씬 더 큰 그림에 좀 협의를 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봄 오기 전에 민간 거버넌스를 출범시키고 싶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을 한번 써주십시오. 예. 네. 네. 제가 아마 사회적 경제 비전 선포를 했었던 때가 5년인가요? 5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차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고 광주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좀 생태계를 구축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이야기됐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거버넌스였는데,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 부분 이제 실제 이제 더 이상 이제 흔들림 없이 좀 안정적 조기에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저희 모아TV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덕담을 좀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그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정부의 지원제도 아니면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사업을 넘어서서 실제 한 사회의 경제체제의 대안으로서 그 역할들을 좀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아마 이 TV를 광주에 계시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제일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광주의 민주당 당원들은 가장 힘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당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가장 힘 있는 분들이 이 사회적 경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그래서 최소한 이 집권당의 당원이고 또 이 자랑스러운 민주도시 광주의 시민이고 또 더군다나 광주의 당원이시라면 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하나 정도의 이 조합원은 되셔야지 어디 가서 당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 경제와 시민운동, 시민사회와 좀 연대를 강화하는,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데도 상당히 자기 역할을 해왔고,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는 바로 그 시민사회가 다양한 분야 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목표,
그거 자체가 사회적 경제의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사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다. 하나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가 함께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리를 올해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사회적 경제 하면 다들 아직도 어려워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지금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일들은 정말 소중한 거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처음 소대 말씀하신 모아TV가 북구 당원들의 선한 마음들 십시일반으로 아마 지금 이 TV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들 좀 더 확장해서 사회적 경제 제품들에 대해서 보다도 좀 관심 가지시고 소비자로서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이제 주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미 이제 사회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들께서 실제 그 일들에 좀 나선다면 저는 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부딪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나마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당원들께서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로 많이 결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모아TV 첫 번째 오늘 개국 방송이어야 되나요? 예, 사회경제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뤄주셔서 예, 사회경제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이네요. 예. 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기도 하고 그 소속 의원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그전에 비상설위원회였어요. 근데 우리 이제 당에서도 이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위상과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그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될 위원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상설위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사회적 경제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힘있게 이렇게 집권당으로서 특히나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북구 우리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는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멋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우리 모아TV는 쭉 가는 거죠. 그럼요, 쭉 갑니다, 쭉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1탄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또 어떤 특히나 사회적 경제 이왕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두 번째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 또 홍보도 좀 하고 이 이제 뭐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경제 주체자들 모시고 이렇게 재밌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다음 편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쭉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네. 계속 지역에 있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만날 거고요. 네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당원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시의원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열심히 그런 정책과 관련된 일들 또 와서 또 홍보도 좀 하고 네. 그때 불러주실 거죠? 아, 네. 네. 너무 멋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잘만 보이시면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네. 현실화 시키는 게 저희들의 일인 것 같아요. 일단 네. 입당을 시켜야겠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의견 모아주시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이제 그게 되셨을 것 같아요. 교육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막 할 건데. 많이 시청해주세요. 제발. 저희 모아TV 제발 많이 봐주세요. 봐주세요.